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친할수록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친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안 만드는 거. 그게 좋은 사이를 오래 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이제 수다를 떨거나 고민을 털어놓거나, 이렇게 이제 그 친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상대로 우리가 이제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말하고 나서도, 참, 괜히 얘기했나? 왜 더 답답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 후회되는 느낌,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막 전해지거나 이러면은 또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 힘든 일을 나눴더니 오히려 상처 주는 어떤 그런 경우,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요. 참, 그래서 이제 그 친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부작용이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잘해주고 싶어서 실컷 애썼는데 결국 사이가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친한 경우엔 특히나 더 건강한 거리를 다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거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런 경우를 한번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표현을 할 때 건강하게 거리 지키는 방법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친한 친구끼리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동창으로 몇십 년을, 정말 40년을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이랬으니까 우리끼리 좀 같이 그야말로 살자 이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막 이사 오라고 그래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게 얘기도 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친한 친구끼리 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원래 거기에 있던 이제 영희, 순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원래 거기에 살던 영희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순이를 이제 막 소개해 주면서, 우리 친구 이사 왔다고 소개해 주면서 워낙 친하니까 순이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 학교 때 장난 아니었어.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아주 이제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무시하듯이. 친하니까 자기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순이네 집에 와서 집 정리가 너무 안 됐다느니, 왜 도대체 여기는 이렇게 놨냐는 둥, 자기가 막 가구 배치 다 바꾸자고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찬을 또 바리바리 영희가 순이를 위해 주느라고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음식을 못하니까, 너는 음식을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거 냉장고에 이렇게 다 넣어놓고 이렇게 정리해라고 막 수다를 떨기 시작을 하니까 순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시어머니도 아닌데, 친구인데 일일이 참견하고, 그리고 이제 비난하듯이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좀 멀리 있으면 애틋하고 참 그렇게 만나긴 좋았는데, 정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정말 그 건강한 거리 지키기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결국 그들의 관계는 점점 금이 가게 됩니다.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3자가 있을 때는 이제 건강한 거리 지키기, 내가 이제 이 사람이랑 친하다라는 어떤 표현, 이런 거 할 때 어떤 건강한 거리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남한테는 절대 둘이 있는 것처럼 농담으로라도 흉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장난으로 비난하는 거는 절대로 제3자들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하면 안 되는 거죠. 친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천천히 내 생각을 하나씩 투척해 하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음식을 잘 못하고 건강하게 제대로 식습관을 못하는 순이라고 하면, 영희가 음식을 이제 싸다 주면서도 그런 것들을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해지는 마음으로 어쩌다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그래, 그걸로 됐다. 존중하는 게
그의 가치관이니까 순위의 먹는 데 대한 순위의 가치관이니까 존중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어려운 일도 공유하고 싶을 때 거리를 지키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고민을 털어놓을지 말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고민을 털어놓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별을 하는 게 바로 지혜거든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라고 해서 다 내 속을 다 드러내서 그렇게 나의 고민, 힘든 얘기,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게 과연 그게 현명한 방법일까? 우리가 그게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내 친구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지만 말이 많은 사람이면 일단 좀 조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친하긴 해도 자기 말 많은 사람, 남한테 말을 전하는 사람, 입이 가벼워서 그럼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도 분명히 전해질 것 같으면 그러면 분명히 전한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전하지 말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내가 나쁜 사람일까? 사실 둘 다 나쁜 거죠. 그래서 말을 전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내가 친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걸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말하지 않는 게 그 친구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들어줄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면접이 코앞인 친구한테 나의 어떤 이제 그런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고 그 친구가 집중하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할 옆자리 동료가 굉장히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답답하다는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데 지금 그게 귀로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는데 지 결혼 준비하는데 완전히 정신 빠져갖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아. 진짜 친구라고 뭐 저러냐?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털어놓은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그걸 공유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거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내가 체크해 볼 만한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줄 상황인지 체크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제를 이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더 이게 확대돼 버리는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형제하고 친해요. 이제 왜 자매끼리도 굉장히 친한 자매가 있고 형제끼리도 굉장히 친한 형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녀지간에 엄청 친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돈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아이들이 막 정말 사춘기 때 막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더욱더 해결되는 부분은 없고 정말 걱정만 가중시켜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문제가 확대될 거니까. 그것도 가족 간에도 건강한 거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난 답답한 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차라리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친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입이 무겁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오늘 좀 의논 드릴 일이 있는데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친하지 않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저한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그 회사 안에서 어떤 그런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 회사에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얘기가 돌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나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아예 친하지도 않고 멀리 있는 저한테 차라리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어떤 말이 새 나갈 일도 없고 그 회사에 함께 있는 선배가 아니니까 그런 어떤 심리들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도움이 정말 될 만한 사람한테 의논하고 상담하는 거 그런 게 정말 시간도 정말 낭비하지 않고 말도 새나가지 않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면 꼭 내가 어떤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해서 꼭 얘기하는 것만이 누군가와 상담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정말 나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글로.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다 라고 적다 보면 스스로 어차피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 스스로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좀 더 명쾌한 그런 해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그런 친한 친구에게 모든 거를 털어놓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것이 결국에 이제 친한 친구를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